한국이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다고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 국방부 기술 고문 토마스가 펜타곤 회의실에서 코웃음 쳤습니다. 그의 비웃음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있었죠.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심 기술 이전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몇 년 후 그 토마스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KF-21 보라매의 레이더 성능을 직접 확인하러요. 시험 비행 데이터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국을 뛰어넘는 한국의 기술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후 바로 펜타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사건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행복 가득한 에너지가 반드시 여러분께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국 최고라고 적어주세요.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토마스 해밍웨이입니다. 미 공군에서 30년간 복무했고 퇴역 후엔 국방부 기술 자문으로 일했습니다. F-22, F-35 개발에 참여했던 레이더 전문가였죠. 한국 전투기 개발 초기에 기술 자문으로 파견됐었어요. 그때 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독자 개발 못한다. 레이더 기술은 미국, 러시아, 유럽 일부 국가만 보유한 최첨단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워싱턴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었고 핵심 기술 4가지를 미국에 요청했어요.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장비, 전자광학 표적 장비, 전파 방해 장비였습니다. 저는 기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레이더 기술을 넘기면 10수년 안에 우리 F-35와 경쟁하게 됩니다. 펜타곤은 제 보고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기술 이전 불가. 한국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제 아버지도 공군 조종사 였어요. 베트남전에 참전했었죠. 어릴 때부터 전투기를 보며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항공공학을 전공했고 공군에 입대했어요. F-15, F-16을 거쳐 F-2조 개발팀에 합류했습니다. 레이더는 제 전문 분야였죠. 30년간 이 길만 걸어왔어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재차 요청했습니다. 동맹국인데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미 국방부 장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이건 우리의 최고 기밀이에요. 사실 속내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다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0년은 걸릴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영영 못 만들 수도 있어요.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들은 절실했습니다. 자주 국방이 절박한 과제였거든요. 북한의 위협이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의 입장도 확고했어요.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길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죠. 한국 대표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한국은 절박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주 국방이 생존의 문제였죠. 하지만 국제 정치는 냉혹했습니다. 결국 결렬됐습니다. 한국은 홀로 남았어요. 제 예상엔 근거가 있었어요. AESA 레이더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필요합니다. 각 모듈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회로로 연결돼 있어요. 온도가 1도만 달라져도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미국이 30년 넘게 연구해서 완성한 기술이었거든요. 수조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한국이 뭘 한다고? 전 확신했어요.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무모한 시도로 보였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 개발을 공식 선언한 겁니다. 수년 안에 완성하겠다고요. 사실 펜타곤 내부에선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동맹국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수는 반대했죠. 한국이 강해지면 우리 무기를 안 사게 된다는 게 솔직한 속내였어요. 상업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결국 거절로 결론 났습니다. 한국은 홀로 싸워야 했어요. 복도에서 다른 동료를 만났어요. 한국 불쌍하더라.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우리 이익이 우선이니까. 미국의 선택이었습니다. 후회하게 될 줄 몰랐죠. 펜타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 국방 전문지들이 기사를 쏟아냈어요. 한국의 무모한 도전, 실패가 예정된 프로젝트, 시간과 돈의 낭비. 유럽 방산업체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의 레이더 기술을 팔 용의가 있다. 독자 개발은 비효율적이다. 프랑스 탈레스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제품을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전 세계가 한국을 비웃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불쌍하게 느껴졌죠. 몇 년 고생하다가 결국 우리한테 손 벌리겠지. 동료들과 내기까지 했어요. 동료 중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10년 안에 만들면 내가 한식 100번 사줄게. 다들 웃었어요. 불가능한 내기였으니까요. AESA 레이더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술이 아닙니다. 소련도 실패했던 기술이에요. 중국도 수십 년째 애먹고 있었죠. 한국은 무리야.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그 내기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제가 졌으니 한식을 100번 사야죠. 하지만 기꺼이 지불하겠어요. 배운 게 많으니까요. 레이더는 정말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더 확신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단신 뉴스가 나왔어요. AESA 레이더 시제품 제작 성공.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시제품이야 누구나 만들죠. 문제는 실전 성능이에요. 시제품과 실전 배치 사이엔 거대한 벽이 있거든요. 하지만 펜타곤 정보 분석팀이 묘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진척 속도가 예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기초 단계일 뿐입니다. 본격적인 난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레이더 개발엔 수백 가지 기술적 장벽이 있거든요. 그런데 몇 달 후 한국이 실제 비행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CNN에서 특집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의 야심찬 전투기 프로젝트, 핵심 기술 없이 가능할까? 전문가들이 출연해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소 15년에서 20년은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일본 방위성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로이터 통신도 기사를 냈어요. 한국의 도전, 돈키호테식 모험인가? 세계 언론이 일제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본도 AESA 개발에 15년 걸렸습니다. 한국도 비슷할 거라 봤죠.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책상 위에 정보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한국 AESA 레이더 지상 테스트 성공. 탐지 거리 200km 이상 확인. 손이 떨렸어요. 200km 먼 이미 실전급입니다. 거짓 정보 아닙니까? 정보관에게 물었어요. 확인된 정보입니다, 박사님.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레이더의 송수신 모듈 수가 1000개를 넘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F-35의 APG-비니너 81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중얼거렸습니다. 제 책상에 CIA 정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특별팀을 구성했다는 내용이었어요. 30대 박사급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젊은 패기로 되는 게 아닌데 저는 코웃음 쳤어요.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시행착오에 수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보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천마적 예산을 투입했다. 진심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진했어요. 펜타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한국 차세대 전투기의 위협 평가였어요. 정보국에서 입수한 자료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KF-21 시제기의 레이더 탐지 거리가 무려 250km에 달한다는 분석이었어요. F-35가 240km 정도였습니다. 이 정보의 신뢰도는요? 장군이 물었어요. 95% 이상입니다. 정보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30년 경력의 레이더 전문가인 제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설마 진짜로 해낸 건가? 정보 보고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한국이 삼성, LG의 반도체 기술진을 대거 투입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한다는 건가? 영리한 접근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그 기술을 레이더에 적용한다면 아니야, 그래도 무리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동료에게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 한국이 뭔가 하고 있어. 설마 성공하겠어?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한국의 집념이 무서웠습니다. 멈추지 않았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토마스, 자네가 한국에 직접 가보게. 눈으로 확인하고 오라고. 명령이었어요.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귀빈실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토마스 박사님. 정중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경남 사천으로 안내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로 2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무시하던 장군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250km면 우리 F-18보다 멀리 보는 겁니다. 정보관이 강조했어요. F-35와 비슷한 수준이라고요. 한 장군이 탁자를 쳤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임의 룰이 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정보국장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이 시험 비행을 100회 이상 실시했습니다. 집념이 대단했어요. 펜타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공장 경납고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에 KV 시제기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도장에 날렵한 기체, 쌍발 엔진이 위압감을 줬어요. 솔직히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의심했어요. 겉모습이야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죠. 문제는 속입니다. 한국 기술진이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레이더 설계도가 떴어요. 한국 수석 엔지니어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전쟁 후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선두권입니다. 이 민족은 뭔가 다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해내는 국민성이었죠. 내가 이들을 과소평가했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스튜어디스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불가능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우리 AESA 레이더는 1024개 송수신 모듈을 탑재했습니다. 미국 APG-81과 동급 수준이고요. 무게는 15% 더 가볍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냉각 시스템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게 가장 큰 난제인데요.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액체 냉각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열 배출 효율이 미국 방식보다 20% 높아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액체 냉각 효율 개선은 미국도 수년째 연구 중인 과제였거든요. 탐지 거리는요? 250km 이상입니다. 전투기 크기 표적 기준이에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경납고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축구장 3개는 들어갈 크기였어요.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KF-21 옆에 기술진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젊었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 사람들이 해냈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경납고 천장이 아주 높았습니다. 대형 기중기가 설치돼 있었어요. 첨단 시설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실감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됐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청했어요. 다음날 새벽 시험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활주로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KF-1이 경납고에서 나왔습니다. 지상 요원들이 최종 점검을 했어요. 조종사가 탑승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손을 흔들었어요. 캐노피가 닫혔습니다. 엔진이 점화됐어요. 굉음이 비행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쌍발 엔진에서 푸른 불꽃이 뿜어져 나왔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KF-21 활주로로 진입했습니다. 속도를 높였어요. 이륙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상세한 스펙을 설명했습니다. 출력은 10kW급입니다. 동시 추적 표적수는 20개 이상이에요. F-35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재밍 저항 능력은요? 제가 물었어요. 최신 전자전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합니다. 완벽했어요. 기술적 결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호 처리 속도는 초당 몇 기가비트입니까? 50기가비트 이상입니다. 미국 최신형과 동급이었어요. 질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은요? 12개 표적 동시 교전 가능합니다. F-35와 동일했어요. 완벽한 설명이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어요. 관제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실시간 레이더 데이터입니다. 스크린에 녹색 화면이 펼쳐졌어요. 중앙에 KF-21 나타내는 삼각형 마커가 있었습니다. 300km 밖에 훈련용 드론을 배치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몇 초 후 화면 끝에 작은 점이 나타났어요. 포착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점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거리 305km, 표적 크기 2제곱미터.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조종사가 이륙 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지상 통제실에서 이륙 허가 사인이 떨어졌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귓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배기구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지랑이가 일렁였어요. KF-21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활주로 끝까지 갔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질주했어요. 150m쯤 달렸을 때 기수가 들려
밀렸습니다. 하늘로 치솟았어요. 이륙하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한국 기술의 결정체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이었죠. 한국의 기술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중얼거렸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낸 겁니다. 미국이 거절했던 기술을,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기술을 한국 스스로 완성했어요.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밤낮 없이 연구했으니까요. 레이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됐습니다. 초당 10배 이상 화면이 바뀌었어요. 표적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고도는요? 제가 물었어요. 5000m입니다. 표적 고도는 500m예요. 3차원 추적이 완벽했습니다. RCS는 얼마나 됩니까? 0.1제곱미터까지 탐지 가능합니다. 스텔스 전투기도 잡아낼 수 있는 성능이었어요.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한국 장교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우리 애기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부모 같은 마음이었죠.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브리핑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어요. 한국 연구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순간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만들자고요. 화면에 연구진 사진이 떠서요.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었습니다. 평균 연령 35살입니다. 젊은 과학자들이죠. 그들의 눈빛이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24시간 3교대로 연구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 연구실 사진이 나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 없었죠. 제 모든 예상이 빗나갔으니까요. 30년 경력이 무색했습니다. 우리가 3년간 밤을 새웠습니다.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어요. 가족도 못 봤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뭉클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해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도 같이 박수 쳤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승리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송수신 모듈의 소형화였습니다. 연구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미국 모듈을 분석할 수 없었으니 처음부터 설계해야 했어요. 화면에 모듈 설계도가 떴습니다. 정교했어요. 1000번 넘게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팀원 한 명이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회복하자마자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거든요. 한국인들의 집념이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연구진 한 명의 이력이 떴습니다. 카이스트 박사 출신이었어요. 나이는 34살, 아직 젊었습니다. 이 친구가 냉각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조국을 위해서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애국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미국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웠습니다. 연구진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모두 젊고 열정적인 얼굴이었어요. 한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영웅들이에요. 연구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냉각 시스템도 난제였습니다. 고출력 레이더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F-35도 냉각 문제로 몇 년을 고생했어요. 우리는 한국 반도체 기술을 응용했습니다. 화면에 미세 냉각 채널 구조가 나왔어요. 놀라웠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을 활용해 머리카락보다 얇은 냉각 채널을 만들었어요.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무기 개발에 접목된 겁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실패 사례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837번 실패했습니다.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거의 1000번 가까이 실패한 겁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매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팀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을 보면 힘이 났어요. 모두가 하나였거든요. 팀워크의 힘이었습니다.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이런 실패를 거듭하고도 포기하지 않았다니 대단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더니 정말 그랬어요.
소프트웨어는 어떻습니까? 제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레이더 하드웨어만큼 중요한 게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거든요. 자체 개발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했어요. 인공지능이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표적 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미사일과 전투기, 드론을 98% 정확도로 구분해냅니다. 미국도 아직 실험 단계인 기술이었어요. 한국 AI 기술진과 협업했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연구원들이 도왔어요. 민간 기업과 군이 협력한 겁니다. 화면에 냉각 채널 단면도가 확대됐습니다. 미세한 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가공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반도체 식각 기술을 응용했습니다. 천재적이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 노하우가 들어간 겁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니까 가능했어요.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역량이 총동원된 프로젝트였어요. 미국도 이런 시너지는 내기 어렵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정말 정교했어요. 예술작품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수준을 실감했어요. 반도체 기술이 무기가 됐습니다. 놀라운 전환이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경납고로 다시 갔습니다. EF21 기술 부분을 자세히 봤어요. 레이더가 탑재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커버를 열어줬어요. 안에 정교한 전자장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만져봐도 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손을 뻗어 모듈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이게 한국이 만든 기술이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감탄과 질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저는 네이버에서 일했습니다. AI 연구원이었어요. 민간 기업 출신이었습니다. 국가가 부르셔서 왔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AI로 표적 식별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딥러닝을 적용했어요.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미국 MIT에서나 연구하는 수준이었어요. 한국 AI 기술이 이 정도인가? 감탄했습니다. 그녀가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AI가 표적을 정확히 구분해냈어요. 미사일과 전투기를 순식간에 식별했습니다. 놀라웠어요. 한국의 AI 기술이 세계적입니다. 인정합니다. 저녁에 한국 연구진과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한식당이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맛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연구팀장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왜 이렇게까지 노력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 조국을 스스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한국 전쟁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으로 모듈을 쓰다듬었습니다. 정교한 회로가 느껴졌어요. 이 안에 1000개가 넘는 소자가 들어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하나라도 불량이면 전체가 작동 안 돼요. 품질 관리가 생명이었습니다. 불량률은 얼마입니까? 0.1% 미만입니다. 놀라운 수치였어요. 미국도 0.5% 정도인데 말이죠. 한국 제조업의 저력이군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모듈들도 만져봤습니다. 하나같이 완벽한 품질이었어요. 불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만지며 감탄했습니다. 경이로웠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에서 보고회가 열렸어요. 장군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의 AESA 레이더 기술 수준은 어떻습니까? 장관이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와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 앞섭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제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탐지 거리는 F-35를 능가합니다. 냉각 효율도 우수해요. 소형화와 경량화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게 오히려 독이 됐군요. 식사 자리가 편안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스스럼없이 이야기했어요. 사실 힘들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애들 얼굴도 못 봤어요. 주말도 없었죠. 가족의 희생도 컸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응원해줬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자랑스럽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국 가족들은 대단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애국자입니다.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맵지만 맛있었어요. 이거 중독성 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연구진이 웃었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따뜻했어요.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민군 협력 체계가 탁월합니다. 반도체, AI, 소재 기술을 군사 분야에 즉각 적용했어요. 장군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약점은 없습니까? 약점보다는 강점이 더 많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의 헌신, 정부의 전폭적 지원, 첨단 산업 기반이 삼박자를 이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제가 마무리했어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인가 보군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쓸 내용이 너무 많았거든요. 기술적 분석, 개발 과정, 한국의 역량평가까지 빼곡히 채웠어요. 결론 부분을 쓰면서 망설였습니다.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사실을 써야 했어요. 한국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우리의 경쟁자가 됐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여러 번 고쳤습니다. 한국의 기적, 불가능의 가능, 여러 표현을 시도했어요. 결국 간단하게 정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역사에 남을 겁니다. 기록이 될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다면서요? 그가 물었어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우리가 20년 걸린다던 기술을 한국은 3년 만에 해냈습니다. 동료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대단한데요. 대단한 정도가 아닙니다. 경이롭습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이제 국제 무기 시장이 요동칠 겁니다. 한국산 레이더를 원하는 나라들이 줄을 설 거예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군요. 장관이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군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을 도왔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협력을 제안하십시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미국의 정책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안도했습니다. 제 임무는 끝났어요. 이제 정치인들이 결정할 차례였습니다. 미국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독불 장군은 안 돼요. 몇 달 후 예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제 전투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문의했어요.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펜타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자업자득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밀어냈으니까요. 국방부 내부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백악관이 멀리 보였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미국 중심의 시대가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인도 여러 나라가 치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해 중얼거렸습니다. 독점 대신 협력이 필요한 시대였어요. 안 그러면 뒤처집니다. 동료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어, 토마스. 고마워. 저도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 책상 위에 또 다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차세대 레이더 개발 착수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읽고 놀랐습니다. 한국이 벌써 다음 세대 기술 개발에 들어간 겁니다. 갱 기반 송수신 모듈 개발 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라갈륨 소재는 차세대 레이더의 핵심입니다. 미국도 이제 막 연구 시작 단계였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는군요. 중얼거렸습니다. 한번 추월당하면 따라잡기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기술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EF-22를 직접 보러 간 거였어요. 계약 직전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도 방한했어요. 한국 무기가 인기구나. 동료가 말했습니다. 가성비가 좋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어요. 미국 무기는 비싸요. 한국은 절반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죠. 시장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방산국으로 떠오르고 있구나. 세계 시장이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 무기가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새 시대예요. 국방부 장관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토마스, 한국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려고 하네. 기술 협력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그렇네. 우리가 줄 게 있고 한국도 줄 게 있으니까 아이러니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 기술 주는 걸 거부했는데 이제는 협력을 요청하는 입장이 됐어요. 한국이 응할까요? 글쎄, 설득해봐야지. 장관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가서 협상하게. 또다시 한국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분이 달랐어요.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감 기술은 차세대 핵심입니다. 실리콘보다 성능이 몇 배 좋거든요.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분야예요. 한국도 시작했다니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따라잡기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한국은 삼성, SK 같은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갠 연구에 최적화된 환경이에요. 우리는 뒤처질 수 있어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감 연구소 설립 기사가 나왔어요. 빠르네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다음 기술이 기대됩니다. 또 놀랄 거예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훨씬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한강을 봤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빨리 성장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어요. 한국 국방부 차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토마스 박사님. 영광입니다. 제가 악수했어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협력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협상안을 준비하며 고민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까? 확신이 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독자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굳이 미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스텔스 코팅이 미끼가 될 거야. 동료가 말했어요. 한국도 그건 원하거든. 맞는 말이었습니다. 상호 이익이 있어야 협력이 성사돼요. 최선을 다해보자. 결심했습니다. 동료와 전략을 짰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면 어떨까? 좋아. 그렇게 하자.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협력이 답입니다. 함께 가야 해요. 미국은 한국의 레이더 기술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특히 냉각 시스템과 소형화 기술이요. 한국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스텔스 코팅 기술과 엔진 관련 노하우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차관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양측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국 측이 마지막에 말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강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밤이면 다리에 불이 들어와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처음 왔을 때와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였어요. 우리도 배워야 해 생각했습니다. 오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했어요. 한강 다리를 건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내에게 보내려고요. 한국 정말 멋있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을 존경합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회의 후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사님, 잠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를 따라 연구실로 갔어요. 책상 위에 작은 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송수신 모듈의 핵심 칩입니다. 그가 현미경을 건넸어요. 들여다봤습니다. 칩 표면에 깨알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연구원들의 가족 이름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걸 만들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협상은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양측이 자료를 주고받았어요. 이건 우리도 원하는 기술입니다. 한국 측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독점적 기술 이전은 안 됩니다. 공동 개발을 원해요. 공정한 제안이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파트너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악수했습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차관이 말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대가 컸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기술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조국을 지키려는 절실함,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팀워크와 헌신이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독점하려 했어요. 한국은 스스로 개척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일까? 자문했어요.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졌어요.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요. 현미경으로 칩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김민수, 박지은, 최서준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연구원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 이름도 있네요. 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요.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만든 기술이었어요. 칩을 조심스럽게 돌려줬습니다. 소중히 보관하겠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이건 우리의 자랑이에요. 가족의 사랑이 담긴 무기입니다. 특별해요.
펜타곤 보고회에서 제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레이더 기술 강국입니다.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에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요? 한국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멈추지 않는 나라거든요.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경쟁하거나 협력하거나요.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협력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어요. 시대가 변한 겁니다. 기내식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뭘까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팀워크, 가족의 지지, 국민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로 모아졌어요. 미국은 어떨까? 자문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사회가 분열돼 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안녕, 한국. 창밖을 보며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요. 지금 제 사무실 벽에는 KF-21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사진 속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이 장엄해요.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던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하지만 배웠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걸요. 의지와 열정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걸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팬입니다. 한국 기술진을 존경해요.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보고회는 조용했습니다. 제 발표를 다들 집중해서 들었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 장군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을 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견제가 아니라 협력이 답입니다. 장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두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모두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강국이에요.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벌써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무인 전투기,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외계인을 고문하는 게 틀림없어? 농담처럼 동료들에게 말하지만 반은 진담입니다. 미국이 거절했던 그날 한국은 스스로 일어섰어요.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가 목격했죠.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더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